사교육 없이 과학고를 갔으면 죄송하지만 그건 아이가 머리가 좋거나 천재입니다. 비전문가의 한 사례를 보고 전체를 판단하는 건 위험한 것 같네요. 시간적인 여유가 많은 부모나 할 수 있는 얘기 같아서 씁쓸합니다. 최근에 단돈 8만 원을 들여서 아이를 과학고에 보내신 한 엄마의 자녀 교육서가 굉장한 열풍입니다. 그야말로 단기간에 베스트셀러에 올랐는데요. 중 교육 채널에서 작가님의 인터뷰 영상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상당한 공감을 받은 그 반응들을 가지고 와봤어요. 가지고 온 이유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 나침반은 오늘 이 작가님을 직접 제 옆에 모시고 정말 어떻게 단돈 8만 원으로 아이를 과학까지 보내실 수 있었는지 그 비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해볼 용기가 사실은 없거든요. 작가님 말씀 듣고 좋은 교육서 읽고 나서 맞아 너무 좋아. 그런데 막상 해볼까 했을 때 내가 이렇게 해서 이 시간을 노력을 했는데 만약에 아이가 안 되면 어떡하지? 그 안 된다는 상정이 너무 네네. 문제인 거예요. 안 되는 게 뭔지, 안 된다의 정의가 뭐냐 네. 하는 거죠. 근데 공부를 요즘은 못한다예요. 맞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게 입시에 뭐예요? 성공을 못한다. 이게 사람을 사서 사교육으로 네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면 이거는 엄청나게 최고급 사교육이 네. 아닐까? 아이가 한번 6살 때쯤 팡 울려주세요. 눈물 버튼이 어머. 이 화제의 책 내 아이를 위한 사교육은 없다의 그 저자이신 김현주 작가님을 직접 자리에 모셨는데요. 사교육을 그럼 개인적으로 반대하시는 입장이신 건가요? 책 제목이 내 아이를 위한 사교육은 없다 이다 보니까 네네. 사교육 배척자로 오해받으시죠? 많은 오해를 받고 네네. 있고요. 예체능은 물론이고 네. 공부, 사교육도 반대하진 않습니다. 물론 반대하는 사교육이 있어요. 너무 무리한 선행을 하는 사교육 절대 반대하고요. 네네. 특히 초등학생들이 무리하게 선행을 하는 그런 사교육은 정말 나쁘다고 생각해요. 사교육을 하지 마세요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은 작가님 생각하시는 이 사교육의 본질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그럼 내 아이를 위한 사교육은 뭐냐? 네,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내 아이를 위한 사교육이 되려면 네네. 다들 좋다는 학원 그런 데를 무작정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아이에게 맞는 데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부모님들이 굉장한 심사숙고를 네네. 하시고 나서 선택하셔야지 내 아이를 위한 사교육이 된다 생각하는데 네. 보통 사교육, 공교육 서로 이제 대립하고 있다, 대척점이 있다고 네. 생각하시는데 저는 사교육은 공교육을 보완하는 그런 교육이어야 된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제 공교육에서 부족한 지점을 사교육이 채워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보는데요. 근데 지금은 주객이 좀 전도된 네, 상황이죠. 네, 사교육이 더 끌고 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공부가 부족하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사교육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또 굉장히 뛰어난 아이들은 공교육에서 채워주지 못하는 부분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에게는 사교육이 또 필요하고요. 작가님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이 이 사교육부터 접근하기 전에 이제 선행되어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을까요? 공부 사교육은 저는 중고등학교 때 부족한 부분이나 네.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네네. 받아야죠. 그런 사교육이 필요 없는 초등 때는 정말 중요한 게 학교를 좋아해야 되고 학교를 싫어하면 안 되는 거죠. 네네. 학교를 싫어하고 뭐 공부하기 싫어 이런 마음이 들면 앞으로 공부가 좀 힘들다. 초등부터 중고등학교 그러면. 그거는 너무 힘들다. 그래서 아이가 학교를 좋아할 수 있게 네. 공부를 좋아할 수 있게 책을 좋아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정말 중요한데 그럼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돼요? 라고 하면 너무 광범위한 얘기지만 정말 중요한 건 부모님이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학교가 좋고 선생님이 좋고 책과 뭐 공부하는 게 다 좋다는 마음을 가지셔야 그렇게 해야 돼. 당위적인 마음으로 하는 것보다 진짜로 그렇게 마음을 먹어야 아이한테 그렇게 진심이 전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아이가 자기가 배워야 하는 장소가 선생님이 좋아야지 수업도 잘 듣고 그런 마음을 장착시켜주는 것이 급선무지 그런 마음이 없고 나 공부하기 싫은데 하는 마음인데 진도 나가고 심화하고 선행하는 게 무슨 소용이냐. 그거 중학교 때부터 다 드러나거든요. 사교육이 내 아이의 성장을 이끌어야 된다. 네.
내 아이를 알아가는 과정이 우리 작가님 가정에서는 너무 충분히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비법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잘 놀아줬어요. 굉장히 잘 놀아줬고 네. 아이가 노는 거를 음. 지지해줬고 그래서 아이가 노는 걸 공급이 많이 시켜봤죠. 그리고 아이가 노는 거 관심이 있어 네네네. 하는 거는 아이들이 보통 줄기차게 그걸 네, 하잖아요. 맞아요. 한동안 그런 것들을 음. 항상 이제 흐뭇한 마음으로 지켜보면서 저하고 남편 둘 다 굉장히 그거에 관심을 쏟아줬죠. 같이. 너무 그러니까, 중요한 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관심을 쏟아주다 보니까 음. 아이는 만약에 일주일 정도 관심이 있을 어떤 요리가 한 달이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의 관심과 지지를 네. 등에 업고 훨씬 더 많은 더 재미있는 것들을 하고 더 생각을 깊게 할 수도 있고 그게 포인트네요. 예, 대화를 많이 할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더 생각이 확장이 되는 느낌? 그게 공부에 관련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네. 사람을 사서 사교육으로 네네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면 이거는 엄청나게 최고급 사교육이 네. 아닐까 하는 생각을 맞아요. 하는 거예요. 이제 와서는. 보통의 엄마들은 사실 아이가 너무 하나에 또 빠지면 처음에는 이제 관심을 그럼요. 줬다가 그럼요. 불안해지거든요. 그만했으면 네, 좋겠고. 맞아요. 그만했으면 좋겠는 마음. 이제 충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네. 들고 근데 저는 이제 그만해라는 건 이제 밥 먹을 때나 밥 먹을 때도 저희는 마루에 그 아이 놀이 매트를 뭐 한 달 동안 안 치운 적도 있어요. 계속 하던 거 이어가게. 청소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야 이제 그만해. 네네. 너무 지겹다. 그건 제가 지겨운 거고 아이는 안 지겹잖아요. 지겨운 거를 계속 할 리가 없거든요. 아이들은. 그 거실 문화라는 게 사실 네. 뭘 따로따로 하는 게 다 같이 하는 거잖아요. 가장 좋은 건 같이 할 때도 있지만 다른 걸 해도 항상 같은 공간에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이가 뭔가 엄마 이거 봐 하면 이렇게 봐줄 수 있는 그리고 엄마 이것 좀 봐 하면은 네네. 항상 제가 하던 것만 하면서 그래 잘했네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좀 한번 봐주는 거예요. 그 시간이 아이가 엄마가 봐줬어 라는 것을 알게 대충 얘기하지 않아요. 아이들도 다 알거든요. 대충 하는 것도 되게 디테일을 말해주는 거죠. 뭐 레고를 디테일을 만약에 말해준다. 뭐 레고를 만져서 네. 어머 이것 봐 그럼 잘했네 네네네.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와 바퀴를 이번에는 그렇게 한 거야? 이런 거죠. 조금 더 마음을 쓰는 거예요. 네. 네. 근데 그게 어려운 게 아닌데. 네, 어려운 게 아니죠. 오히려 안 바쁘고 네네. 일이 없고 할 때는 대충 하는 버릇이 좀 생긴 적도 있어요. 너무 더 나태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네. 하고 스마트폰 보면서 그래서 일이 바쁘고 안 바쁘고는 상관이 없구나. 이게 마음이구나. 시간적인 여유가 많은 부모나 해줄 수 네. 있는 거다라고 되게 그렇게 딱 네. 단정지어서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 언제나 내가 바빠. 네. 우리는 뭐 장사를 해. 네, 뭐 네. 바빠. 시간이 없어. 전원맘처럼 아이한테 집중할 수 맞아요. 없어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는 속으로는 다 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아이 뭐 계속 봐주고 했지만 네네네네. 언제나 아이만 보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저희도 이제 밥벌이에 보충이 있는 거고 그래서 아이 임신하기 전까지도 계속 장사했고 아이 낳고 나서 돌 때부터 다시 장사를 시작해서 초등 내내 계속 장사를 했거든요. 바쁜 거는 매한가지고 네.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거다. 워킹맘이신 분한테 사교육할 때 어쩔 수 없다. 사교육하는 건 모두 각자의 사정이 있는 거고 사교육을 하실 수 있는데 대신 아이랑 같이 있는 그 저녁 시간 네네. 그 시간을 학원 숙제 얘기나 공부 얘기로 점철된 시간이 안 되게 좀 노력하셔라. 그래서 대화에 대한 이제 네.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그 대화라는 게 이제 작가님 말씀하시는 그 대화는 일상 대화가 아니었잖아요. 네. 그 대화를 어떻게 하셨나요, 아이랑? 저는 일상 대화가 아닌 거를 많이 하려면 아이랑 같이 하는 게 있으면 된다고 말씀드리거든요. 뭐 학술적인 대화를 해야 되는 네네.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주제를 항상, 갑자기 예, 이렇게 딱 갑자기 가지고. 주제를 정해서 오늘은 이걸 얘기해 볼까 이럴 수는 없는 거고 항상 뉴스를 볼 때도 네네. 영화를 같이 볼 때도 뭐 예능을 볼 때도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이의 관심사를 얘기하면 그 관심사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거
그거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새로운 주제를. 아이의 관심사를 같이 따라가면 대화가 다양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공감해요. 지금도 뭐 축구를 좋아하면 축구 얘기도 하려면 그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거고 아이랑 같이 하다못해 줄넘기라도 하면 그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는 거고 배드민턴 칠 때도 마찬가지고 너무 주제는 다양하게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아이랑 대화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조금 더 관심 있는 대화를 하면 어렸을 때부터 그게 쌓여 있으면 청소년기에도 너무 그런 얘기가 자연스럽거든요. 네, 사춘기 네. 청소년인 아이와도 이전이랑 똑같은 관계를 유지하는 걸 되게 신기하게 여기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네. 그게 아이가 뭐 특별해서 그게 아니라 그간 쌓아왔던 것들이 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얘가 사춘기라서 안 해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너무 쉬운 핑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네. 들어요. 사춘기라서 물론 덜 할 수는 있죠. 네네. 네, 근데 갑자기 우리 모든 게 사춘기 핑계 되면 너무 쉬운 거예요. 그 전부터 대화가 잘 되어 오고 신뢰관계가 계속 두텁게 쌓였으면 그래서 아이가 사춘기 심하게 겪는다고 그게 부모님이 뭘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네네. 약간 관계가 조금 무너진 부분이 있었다. 대화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걸 인지를 하시면 되죠. 네네. 큰 풍랑을 조금 방파제처럼 네. 큰 파도를 정면으로 맞는 게 아니라 부서진 파도를 맞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방파제를 쌓는 작업을 어렸을 때부터 계속 잘 쌓아두시면 큰 파도가 직격탄으로 오진 않는다. 너무 맞는 말씀 네. 같아요. 해볼 용기가 사실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작가님 말씀 듣고 좋은 교육서 읽고 나서 맞아 너무 좋아. 그런데 막상 해볼까 했을 때 내가 이렇게 해서 이 시간을 노력을 했는데 만약에 아이가 안 되면 어떡하지? 그 안 된다는 상정이 너무 네네. 문제인 거예요. 안 되는 게 뭔지 안 된다의 정의가 뭐냐 하는 거죠. 근데 공부를 요즘은 못한다예요. 맞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게 입시에 뭐예요? 성공을 못한다. 내가 생각하는 꽃밭이 아이의 꽃밭이 아니다. 그 같은 꽃밭이 아닌 네. 거죠. 아이는 아이의 생활이 있고 인생이 있고 아이가 그리는 꽃밭이 앞으로 성장하면서 있을 것인데 내가 생각하는 꽃밭에 아이를 데리고 가고 싶은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내 꽃밭이 되게 작단 말이에요. 네. 근데 거기를 못 들어가면 얘가 안 된다. 실패했다. 아닌 거라고 생각하니까. 생각하니까 너무 압박이 큰 거죠. 저희 아이도 좀 키가 작은 네.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조금만 작아도 사실 걱정돼요. 네. 더 뭔가를 해주려고. 그러니까 뭘 해줘야 얘가 네. 남들만큼은 그래도 가겠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작가님은 안 그러셨단 말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제 아이가 되게 작게 일찍 태어났어요. 1.5kg로 태어났으니까 되게 일찍 태어났는데 네. 원래 태어났어야 하는 날부터로 발달을 따져요. 근데 원래 태어났어야 하는 날부터 따져도 저희 아이는 워낙 이제 뱃속에서 네네. 성장이 잘 안 됐기 때문에 너무 이제 작았고 다들 맨 앞줄에 서길 바라시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 뒤도 아득하게 보이는 만큼 멀리 떨어진 거예요. 그 줄이. 그래서 앞줄은커녕 그냥 저 줄의 맨 뒤라도 속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때 그 마음이. 그냥 그 뒤라도 속하고 네네. 싶다. 저 줄에 끼고 싶다. 하는 거예요. 그 어렸을 때 항상 그 분노가 있었어요. 사람들의 그 시선과 타박, 아이와 저를 타박하는 그 말들에 대한 너무 말랐어. 뭐 이런 것들. 엄마 뭐 하는 거야? 이런 타박에 대한 그 분노가 차곡차곡 쌓였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한테는 항상 그런 얘기를 했었죠. 아이가 워낙 이제 느리게 자라고 하다 보니까 괜찮아, 다 괜찮아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말을 하기까지도 제가 많이 협박을 했었어요. 아이가 밥을 안 먹거나 뭐 그럴 때는 많이 협박을 했는데 아이가 한번 6살 때쯤 펑펑 운 적이 있어요. 이거는 눈물 버튼이 어머. 내가 왜 아이한테 이러는 거지? 뭘 위해서 이러는 거지? 누구 때문에 이러는 거지? 하는 생각을 해서 그 어렸을 때 그 아이가 속상했던 그것이 저한테는 되게 큰 계기였던 제가 작정하고 정말 했던 건 선생님을 정말 좋게 말하는 거였어요. 좋게 말하기. 네. 아이의 선생님들. 네, 선생님을. 네, 병설 유치원 선생님, 초등 모든 선생님들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당연히 있으실 수 있어요. 여기서 포인트는 다 좋아서 좋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네. 거잖아요.
근데 좋게 보려고 하면 음. 정말 좋은 것이 훨씬 더 증폭되긴 해요. 근데 마음이 좀 삐딱한 시선이면 다 그릇되게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네. 좋게 보려는 마음을 먹어도 다른 사람이니까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도 아이 앞에서는 정말 그런 얘기를 안 하셔야 우선 선생님이 좋아야지 네. 아이가 잘 배울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 부모님들이 얘기를 할 때도 네. 그게 되게 중요하겠네요. 안 들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좀 그럼요. 선생님 막, 엄마들끼리 선생님 왜- 얘기할 때도 정말 어. 조심해야죠. 아이가 저쪽에 있어도 다 듣거든요. 네. 그래서 남편하고 음. 밤에 얘기할 때도 네. 아이가 듣는 장소면 절대로 선생님에 대한 불만을 말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려요. 아이가 선생님을 좋아하고 존경해야지 정말 잘 배우고 하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작정하고 한 건 그거였고 나머지는 저희 아이 항상 흔쾌하게 학교를 갔거든요. 근데 요즘 아이들 중에는 네네. 학교 가기 싫어하는 아이들 맞아요. 많고요. 엄마한테 엄마 나 학교 오늘 너무 가기 싫어 못 가겠어. 아프다고 전화 좀 해줘. 정말 많아요. 이런 일이 있어요. 네. 그리고 너무 싫으니까 정말 아파지기도 하거든요. 아이들이 정말 아파질 수 있다. 네. 정말 싫으면 공부가 싫고 학교가 싫고 하면 네네. 일단 마음을 좋게 시작을 해야 나중에 중고등학교 때 네네. 해야 하는 걸 하는 거잖아요. 할 때 할 수 예. 있다. 아이 당연하게 그냥 학교 당연하게 가는 거고 공부 당연하게 하는 거잖아요. 네. 싫은데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게 아니라 너무 네네. 당연하게 하는 거죠. 그게 나중에는 너무 좋아하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공부가 너무 좋을 수가 점점 없고. 어려워지니까. 예. 근데 당연하게 그냥 하는 것이 되려면 처음에는 그 마음이 굉장히 좋아야 된다. 정말 중요하게 제가 요즘에 생각하는 건 우리한테도 인풋이 정말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이랑 대화를 잘 하려면. 왜냐하면 아이가 성장해 가다 보니 네네. 대화의 질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럼 내가 성장을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아이한테 좋은 말을 해주려면 내 안에 좋은 생각과 관념이 가득 차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좋은 말을 계속 해줄 수 있고 대화가 가능한 거예요. 네.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으로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은 얼마든지 찾아서 네. 같이 대화할 수 알려줄 수 있잖아요. 있고. 근데 내 머릿속에 든 좋은 생각으로 대화를 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서 네네. 나도 같이 성장을 해야지만 아이랑 대화를 계속 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고등학생이 되고 보니까 네네. 알겠는 거예요. 아이가 성장하면서 그런 순간이 정말 많아요. 이제 어려운 순간, 아이가 조금 힘들어하는 순간, 좀 도와주면 좋겠는 순간이 정말 많이 오는데 그럴 때 내가 어떤 해결책을 준다는 게 아니라 같이 대화를 하면서 아이의 불안을 좀 덜고 아이가 또 자신감을 좀 얻고 그리고 해결책을 스스로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부모 아이가 다 컸을 때도 네. 계속 부모한테 조언을 청할 수 있고 같이 대화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중요하게 봤던 부분이거든요. 그 네. 좋게 말하기. 별다르잖아요. 하지만 부모님한테 정말 필요한 스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아이가 속상해하거나 네. 뭐 좀 억울해하거나 뭐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네. 좋은 일도 마찬가지고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간에 그 일을 아이의 성장 발판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어떤 일이든 간에 내가 조금 아이의 일에서 어른의 입장에서 어른의 눈으로 생각하면 조금만 말을 한마디만 더 못해도 아이가 성장할 수 있게 도와줄 수가 있거든요. 그 말 한마디로.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저희 아이가 나온 초등학교, 중학교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 조금 적은 지역이었어요. 네. 그래서 뭐 모든 활동을 할 때도 아이들이 안 하려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네. 그래서 아이가 나 혼자 다 해야 돼. 걱정을 하는 순간도 굉장히 많고 그 친구들 중에는 저희 아이랑 같은 모듬이 되면 뭐 꿀빤다 하는 얘기도 할 정도로 네. 예. 근데 초등 때는 괜찮아요. 네네네. 근데 중등 때는 수행도 많아지고 할 게 많은데 네네. 그걸 자기가 다 도맡아서 할 때 그럴 때도 저는 이제 마음 한편으로 약간 속상한 마음도 조금은 있죠. 있지만. 예. 근데 그 속상함을 표현할 수는 없는 거고 아이한테도
자, 고등학교 가면 스윙이 진짜 많다는데 지금 이렇게 연습하는 거는 너한테 너무 잘된 일이야 라는 얘기도 해주고, 그리고 조금 더 잘하는 아이가 더 많이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다. 그리고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도 네네. 다 항상 그렇게 될 모든 거고, 곳에서 다 그렇다. 고등학교 가거나 사회에 나가면 너보다 잘하는 사람이 더 많이 하게 되는 걸 많이 볼 것이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실제로도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아이의 마음에 다 동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건 좋은 공감이 아닌 거죠. 아이가 속상해 하는데, 네. 야, 뭐 어떡하냐, 그애 왜 그러냐. 같이 비난하는 거. 같이 그애 왜 그래? 너 지금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이걸 네가 혼자 해야 돼? 그 애 이름 빼면 안 되니? 막 이런 네, 이런 네, 네. 식으로 하시는 분이 실제로 있어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보통은 그게 먼저 나가기 마련이잖아요. 예, 너무 이제 속상한 나머지 아이가 속상해하니까 그렇게. 근데 그래 버리면 아이가 얼마나 억울한 마음 해야 되는 거긴 하니까 하는데, 너무 억울한 마음, 친구들에 대한 분노, 그런 마음으로 그걸 하면 하나도 못 배우는 거죠, 거기에서. 그래서 학교에서 하는 거 곰곰이 좀 생각해 보면 쓸데없는 거 하나도 없고, 거기선 반드시 배울 거리가 뭐라도 하나 있거든요. 이 걸어오셨던 이 아이를 키웠던 모든 과정들을 이 시간 동안 다 담을 수는 없어요. 네. 그래도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 내 아이를 위한 사교육은 없다라는 이 제목이 저 되게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제가 이 영상에 담지 못한 정말 많은 주옥 같은 말씀들이 너무 많은 책이라서 영상을 보고 마음 조금이라도 움직이셨다면 꼭 한번 구입하셔서 진짜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강추하는 책이고요. 오늘 이 긴 시간 동안 인터뷰 해주신 작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